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2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네. 자료 화면이 좀 안 뜰 수도 있어요. PD님이 아까 저기서 네. 아이씨 오늘도 몇십만 원 날렸네 씨 이러면서 아, 몇십만 원이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화딱지 나서 아, 그래도 100만 원. 이제 전체 포트에서 아, 그렇지. 퍼센티지가 크면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죠.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하면. 화면에 또 안 나오면 네. PD님이 열받아서 그런 거니까 서로 오늘 같은 날은 이해해 돕고 주는 걸로, 이해하고 네.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런 하루를 한번 한 시간을 보내봅시다. 네. 자, 그럼 두 분 모셔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왔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하이닉스 10% 하락 이게 말이 돼요? 테슬라 CF라는 아,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테슬라. 야, 미래를 꿈꾼다. 잘 나왔는데 실적도. 네? 실적도 잘 내 말이 나왔는데. 내 말이 세상이 그 그런 말이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실적 못 나온 2차 전지들. 그러니까 걔네는 또 올라. 보통은 그 잘생기고 저기 예쁜 남자 여자들이 시집 장가를 잘 가잖아요. 안 그런가? 보통 그렇잖아요. 시집 장가를 잘 잘 간다. 간다. 근데 잘 가죠. 항상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 보면 딱 있죠. 네, 괜찮은데 딱 장가 못 가고 있잖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그럼 매력적이죠. 얘도 이 꼬라지도 지금 그런 꼬라지다. 근데 뭐 주식이 장이 거의 매일 열리니까 네네. 요게 요렇게 낙폭 과대로 해서 혜인님 지금 화나셨어. 네. 불타 오르고 있어. 불타오르고 있어. 열받았네. 오늘 네, 진짜 다 열받았네. 감정적이네. 네, 다 감정.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근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저기 그 약간 실제 나왔잖아요. 네. 증권사에 코멘트가 나왔는데 단 숫자는 다 나왔으니까 숫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그 별 중요한 거. 그 두 군데가 조금 다르게 충돌되는 의견이 있거든요. 증권사가 어느 증권사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되면 의견이 좀 다른데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와닿는지 어디가 와닿는지. 또 의견이 달라. 하차관 본부장님도 하이닉스 마이너스 10% 낙폭 과대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냥 냉정하게 그래. 냉정하게 현상만 봤을 때 억울해서 그래요. 형 F잖아. F 아닌데? 답변 지금 어려워하신다. 낙폭 아니, 과대가 아니라고? 근데 필반이 많이 빠졌으니까 와. 충분히 엔비디아가 6% 빠졌으면 9% 빠질 수 있죠. 빠질 수도 있어. TSMC도 빠졌는데 TSMC 얼마 받았지? 5%? 아니, TSMC 실적 잘 나도 빠졌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런 전날 8%까지. 10%로 빠지진 않았잖아요. 아, 그거는. 그때는 필반이 안 빠졌으니까. 오늘은 하이닉스 필반이 빠졌으니까. 열공 원숭이님이 우와 하이닉스 8% 빠지는 장을 보내야 하는데 9.3%입니다. 8.97%. 8.97% 아까 지금. 9.35%까지 맞아요, 내려갔어요. 맞아요. 아직 어떻게 끝날지 진짜 몰라. 쉽지 않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포인트에 그 저기 점수요. 9.0, 8.0, 7.0 이거 너무 오늘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다 팔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그 오늘 빠졌다 해서 오늘 다 들어갈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원인과 그거를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고 내일 액션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하는데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아까 저기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두 개 네. 상당히 조금 다르거든요. 네.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난 들어보고도 헷갈리긴 하더라. 고민님께서 일본 이겼으니까 만족하자. 니케이가 오늘 3.3% 떨어졌고요. 상해종합지수는 0.5%. 대만은 안 열렸죠? 아, 네 휴장이라고 한 그 거 어저께 같은데. 연설을 그 저기 폭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야 이들 피해가네. 태풍 때문에 안 열고 어저께도 안 열고 우리도 피했어야 되는데 정통으로 맞았네요. 네, 정통만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트는 질문 없나요?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제 질문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오늘 AI 오전 끝이에요? 9시 30분까지 도망치지 않았으면 불을 도망쳐 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얘기가 어제도 나왔고 엊그제도 나왔고 똑같으니까. 그럼 근데 자꾸 낙폭이 커지니까 자, 지금이라도 자, 가야 자. 되나 이거죠. 내가 월요일 날 어제라도 피했으면 마이너스 8% 제가 어저께 월요일 없었죠. 날 현금을 50% 정도까지 줄입시오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속마음은 더 내가 저기 거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방송이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나도 컨트롤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근데 퇴직연금하고 다 들어가는 거 펀드. 퇴직연금. 그거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다고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다 익스포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스프레드. 나라별 인도,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섹터별 테크만 하지 말고 저기 헬스케어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그렇게 해가지고 덜 맞는 거지. 덜 맞아야지 다시 기운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
와다? 맞아? 안 와. 안 와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득력이 아닙니다. 없었어. 아니야. 와닿아요. 설득력이 와닿아요. 주은님께서 민준 씨 오늘은 깐족 진행 삼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좀 진중하게, 진지하게. 그만 징징대라. 알겠습니다. 그만 징징대라. 근데 그거 아니 10%는 오바잖아. 맞잖아? 그만해. 그만 징징.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호 본부장님의 코멘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일단은 과했는지 일단은. 안 했는지는 오늘 미국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하고 일단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안 좋은 게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선물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오늘 선물 외국인 선물이 1조 팔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지만 외국인이 오늘 8,100억 팔았어요. 근데 요거에서 하이닉스가 엄청 많아요. 비중이. 그쵸. 하이닉스가 엄청 많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까지 도망가면 진짜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2,500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2,500대 중반까지. 근데 이제 아마 퀄 테스트를 좀 보려고 하는 시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갈 만한 요인은 없죠. 왜냐면 일단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까지는 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되면은 최대 6조까지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대 6조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시장을 보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직 113, 114 요 사이거든요. 이 장중에 그나마 좀 버텼던 거는 미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다시 음전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또 미국장에서 나스닥 필반 또 얻어맞으면 내일 또 빠져요. 또 빠집니다. 근데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이닉스가 19만 원대를 장중에 깼었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8만 원대 완전 초반이요. 또 8만 원 깰 수 있어요. 그러면 84,400원. 그 투자자들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빠지는 게 이게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사준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우리가 뭐 6조 이렇게 또 잘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속닥속닥 넘버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5조 4,687억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나 매출은 되게 잘 나왔어요. 매출은 32%나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 외국인이 도망간다, 그럼 외국인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팔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 6,000원 이상 팔았잖아요. 네. 집계 명확하게 돼봐야 되지만, 그러면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하이닉스에서 1.6조를 던졌어요. 4, 5조 들어온 거에서 1.6조를 던졌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는 뭐 삼바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래 좀 버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우리가 왜 좋다고 했어요? 아니 디램 뭐 이런 것들 다 삼성보다 이런 아웃퍼폼 한다고 막 좋아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의 지금 외국인 이탈은 반도체에서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계속 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이거 실적 어느 정도 나와도 이거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게 결국에는 요런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필반이 안 빠졌어도 오늘 하이닉스는 좀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정도라면. 근데 필반까지 빠져버리니까 더 세게 패는 거죠. 오늘. 작정하고 패는 거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네. 필반을 제외했을 때 하이닉스 실적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6조까지도 컨센이 나오긴 해. 6조가 2개가 나왔었고 5조 8천억대가 아마 하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5.2조, 5.5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딱 그게 나머지 속닥속닥이나 이런 거를 빼고 봤을 때는 엄청나진 않은 거죠. 그게 넘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네.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 와, 되게 길다. 네. 그렇죠? 그게 삼성전자 할 때 기억나세요? 삼성전자가 아직 컨펌 안 해줬지만 네. 시장에서는 한 1조 5천억에서 많게는 2조 정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10조 4천억에 플러스 돼서 들어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가 그 중에서 6조 한 5, 6천억, 6조 4, 5천억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조 5천억 정도는 평가 손실로 잡아놓은 거예요. 꽤 많죠. 근데
하이닉스는 3천억이라 그랬어요. 3천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충당 손실 환입된 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좀 6조까지 본 거의 그 차이가 아마 그게 컸을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한 7, 8천억에서 1조까지는 조금씩 기대하기 어렸을 것 같고 한 7, 8천억 이상 나왔으면은 아마 5조 후반대 5조, 6조 거의 가까이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 환입된 것이 차이가 컸다.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적게 들어온 건 맞는데 그게 대부분이 반도체고 메모리라고 본다면은 하이닉스의 재고자산 손실과 환입이 생각보다 적어서 서프라이즈 개념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될 수 있는 게 실적적으로는 넘버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게 주가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는 동인이었냐? 3% 5% 빠질 게 그렇죠. 9% 10%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거기서는 우리 도노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 어쨌든 나오면은 실적이 나오면은 조금 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알파벳도 그렇고 AI가 고점일 수도 있다는 자꾸 우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던지고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 중에서는 오늘 한류한테 많이 빠졌죠. 테크잉 많이 빠졌죠. 특히 HBM에 베팅한 주식은 3개 또는 4개거든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테크윙, 원래 좋아했던 이수페타 이런 것들이 폭이 딴거보다 엄청 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것이 회복이 오늘 미국이 얼마 됐지? 한 6% 가격 빠졌잖아요. 5%. 회복이 아주 미미하면은 내일도 조금 만만치 않을 수는 있는 거 맞아요. 네. 다만 오늘 삼성하고 하이닉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내일은 낙폭은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땡땡. 허슬러님이 뱅뱅뱅, 권종우님 빵빵빵, 쩌니님이 망망망, 땡땡땡, 장티비님, 모찌님, 델포닝님, 제이팍님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론도 좋지 않고 사실 분위기 맞아요. 자체가 무겁네. 맞아요. 확실히. 이 땡땡땡도 계좌가 텅텅텅도 있었어.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로직을 잘 열심히 세워놓고 나는 이럴 거야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약간 뭐 저쪽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는 바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2710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마이너스 1.74% 하락을 했고요. 거래대금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13조 4천억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 깨졌습니다. 797선까지 빠졌고요. 마이너스 2%대. 이거는 이제 신용이 좀 다음 이틀 뒤부터 또 집계가 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신용 물량은 계속적으로 좀 털리는 과정이 조금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20조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괴롭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1.5조에서 2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아프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지금 많이 사주질 않을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프닝 벨 때도 말씀드렸는데 투자하고 계신 그 HTS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항상 그 종목 정보 보시면은 신용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금융투자협회 통계 쪽으로 쳐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종목별 신용 비율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 종목이 생각보다 신용이 너무 많았네 라고 하시면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이 막판에 한 1,800억, 1,700억 정도 좀 돌아가긴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게 이제 바로 다 전부 다 똑같이 집계된 게 아니고 이게 좀씩 시간 지나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6,743억 원 매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동시호가 때는 8,000억 원대 마이너스였고 선물은 마이너스 1조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어느덧 9,142억까지 빠졌고요. 이게 이전에 마이너스 5조에서 2조, 2조에서 5조, 그리고 0조에서 2조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밴드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케이 3%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 것들, 전반적으로 좀 투심 안 좋았다는 것들, 그리고 미나스닥도 장중에는 좋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열심히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은 어떻게 코멘트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쳐맞았다 이게 땡인가요?
일단은 그게 좀 크죠. 그렇지 뭐. 그게 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많이 그 빠졌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왔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종목군들이 빠질 때 과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최근에 2번 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장도 M7을 필두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18조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의 주체는 결국 반도체가 맞았고 그게 끌고 간 것도 맞아요. 그거는 뭐 넘버로 나오는 거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박살나기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가 먼저 실적을 만약에 뭐 요번 달이 아니라 한 2, 3주 전에만 발표를 했었더라도 그러면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시기가 정말 좀 안 좋게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아서 호재가 호재로 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돼서 뭐 오늘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멘데스님께서 이 나라는 미국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빠지니까 똑같이 쳐 빠지냐고 빠지네.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내가 한국인인 게 죄다. 요런 억울함이 더 화를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미래지향적으로의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예 손 놓고 그냥 내리는 비는 맞아야 되고 혹시 비가 그치면 좋아야 되고 해는 비는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일단은 저는 한 2700 전후로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물론 현금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실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거는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점 대비했을 땐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고점 대비했을 때 지수가 2896선에서 2700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이게 네. 한 7%, 지금 6, 7% 조정 나왔는데 이전에 조정 나왔을 때가 8에서 9% 정도씩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8.3% 지금 거의 9% 10%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 3%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2650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적인 하방 지지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미국장 특히나 내일 미국장 PC 보고 반응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뭐 최적의 발바닥에서 사는 거는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나는 신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21시 30분 그거 보시고 이 미국장 보신 다음에 월요일부터 배팅이 들어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내일은 미국장과 별개로 좀 움직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야간 선물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시간에서는 대응하지 마시고 미국장 봐야 되니까 다음 거래일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살 것이냐 이 고민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저는 반도체 대장주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도주는 그대로 가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에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오늘도 지금 마감 집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뺀 거는 반도체에서도 이제 콜 테스트가 삼성전자가 통과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미 반도체에서도 좀 느껴봤고 하나 정밀기계 들어왔을 때 뭐 얘네 아직 장사도 안 하는데 엄청 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쳐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를 사자는 얘기는 지수 ETF를 사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점 대비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한 25%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조금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안 나가서 그렇긴 하지만 얘도 거의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조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펀더적으로
뭔가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왜냐면 흑자 전환도 했고 매출도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 위주. 그리고 외국인 나는 반도체가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그런 종목군들 하셔야 돼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변압기에서는 대신에 그거를 꼭 한 번만 들어가서 봐주세요. 종목별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종목별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실적에 대한 넘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기업이 있고요. 넘버가 늘어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넘버가 늘어나지 않는 기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요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넘버가 확실하게 바뀌는 애들이 있습니다. 몇몇 종목이 있어요. 그런 쪽은 계속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뭐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다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이제 뭐 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2차전지는 저는 오늘 2차전지 뉴스를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이 ESS에 대한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거에서 저점 매수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케이. 트럼프로 얻어맞을 거는 웬만큼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증시가 참 재밌는 게 지금 당장 안 좋아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또 수급이 들어가는 게 또 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슬슬 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오고 있다. 2700 전후로 해서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아니면 싫으면 반도체 왜 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선방산. 싫으면 조선방산 뭐 전력 뭐 네. 이런 것들 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채팅창에 있었고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2755 여기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좀 한 번에 확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평고점이 됐으니까 네.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오전에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8페이지. 8페이지. 네네. 시장 대응 전략. 2640, 2894 이게 제 이번 주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290 왜 2894를 했는지는 너무 중요하지 않고 비슷해요. 최악은 264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2750이 첫 번째 지나고 이게 나우가 지났죠. 이번 주 초반하고 지나고 하이닉스 실적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거랑 애플 실적이 나올 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맘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민주당 전당대회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이 정도 큰 그 변곡점 가능성이에요. 이걸 보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상황 봐야 되겠죠. 지금 왕창 아니면 지금 5% 아니면 지금 20% 10% 뭐 이런 그때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어프로치가 맞고요. 현금은 50% 있었으면 이제 한 10% 정도는 이제 사들어가는 거죠. 이미 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인도 주식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주식하고 엔화 자산 사는 거 저는 적당해 보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지금 트레이딩 하자는 게 아니고 방향성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50에서 40으로 현금하면 60%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는 골고루 한다. 60을 가지고 테크 싸졌으니까 테크. 사고 그 다음에 인도가 비슷하네 테크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요거 빨간 거는 제가 우선순위인 거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인데 테크니컬 리바운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력주, 그다음 넌 반도체 테크주인데 넌 반도체 테크주도 한바탕 하고 애플 때문에 약간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이제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 아까 60%가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6 곱하기 22 하면은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2 골고루. 야, 그거 어떻게 했는데 내 돈 500만 원인데 이렇게 500만 원이면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머리 하지 아프니까. 말아요? 예. 500만 원이면 한 종목 사야죠. 한 종목.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한 종목 사야죠. 500만 원이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사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들어가느냐는 것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분기점에서 특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온 김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 다른 게 두 개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증권사 리포트는 아니고 리포트인지 카멘티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 나서 저는 판단했습니다만은 일단 좋은 것부터 할까요? 별로 안 좋은 것부터 할까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거부터 들을까요? 매수 기회. 지금이 매수 기회다. 고생 많으십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빼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이 친구는
오늘 나온 오늘 거예요? 올렸어요. 오. 네, 그리고 좀 올렸고 얼마예요? 26만 원, 기존에는 26만 얼마였어요? 24만 원. 24에서 26으로. 그리고 추정치를 높였습니다. 이익을. 꽉이 얼마죠? 아 이거는 한미반도체. 꽉은 하이닉스 안 해. 아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요? 예, 하이닉스. 아 하이닉스. 아까 꽉은 한미반도체? 예, 어쨌든 그 추정치 높였어요. 올해 23%. 내년을 무려 얼마 높일게요? 30%? 내가 그러면 높일게요 이렇게 묻지 않지. 사실? 63%. 와. 그 아직 내 수치를 보지 못하고 이것만 봤기 때문에 올해는 23%, 내년에 63%. 어디 계신 분이에요? 아니 그 얘기하지 맙시다. 아 하여튼 그래서 왜 지켜주시는 익명으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은 PBR 2.1배를 쳐서 26만 원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뭐 쭉쭉쭉 나오는데 코멘트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어떤 걸까요? 엔비디아가 블랙 웨리즌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되거든요. 그거 탑재량 증가율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야 된다. 이건 얘기고요. 이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거예요. DRAM 가격이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 올해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올해 2분기, 3분기도 지금 한 10%씩 오르요. 15% 정도. 이번 분기 한 15% 올랐나? 근데 지금 DRAM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올해 평균보다 40%대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 가격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올해 대비 내년도 DRAM 가격 상승률은 보통 에너지들이 15에서 한 25% 정도로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가격 상승 곡선이 내년 1, 2분기 되면 좀 수그러든다는 건 전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컨센서스보다는 분명히 조금 높게 내년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 턴어라운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들이 막 공급 초과를 그 어떤 야기시킬 거냐 이건데 이거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최근에 삼성도 사람들이 바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도 이제는 대통령이 바꾸는 이런 와중에 글로벌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캐파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내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톤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지. 네. 뭐 안 좋게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짧게만. 네, 짧게. 너무 짧게. 너무 짧게. 네. 너무 짧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목표가 26만 원인데 네. 80% 목표가로 퉁치면 20만 8천 원 나온대. 지금 19만 원이잖아. 딱이네. 그게 거의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네. 그러네. 뭐 그렇게 따지면 35원 한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35원 한 애들 좀 주가 더 빠지면 더블이네? 네,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또 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이게 하이닉스가 잘 나온 건 좋은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들어올 때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 프리미엄 똑같은 얘기인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안 준 게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으로 갈 수도 있다. 하이닉스에 대한 프리미엄이 삼성전자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서플라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붙들어 있자 그런 네. 얘기예요. 근데 이 증권사는 약간 삼성전자하고 조금 더 편을 먹을 수 있는 증권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의견 나와요. 근데 그게 분명히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많이 오른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둘 다 맞아요. 고점에서 25% 빠지면은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미국장의 안정화가 좀 되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고 하이닉스에. 네. 근데 문제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 전고점, 그 25만 원이잖아요. 이 친구가 얘기한 그 정도까지 빨리 갈지 속도는 지금 뭐 당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성이 돼버렸다. 이렇게 저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네. 상반된 두 가지 시선들. 가지 시선. 모건 스탠리 얘기도 채팅창에 꽤 있네요. 네. 모건 스탠리가 우물에 독을 풀었다. 알겠습니다. 한창원 본부장님, 자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산업군은 저는 2차 전지로 꼽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뭐 단연 지수를 좀 방어를 하는데 네.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꽤 많이 올랐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뉴스에 여러 가지 이제 헤드라인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좀 내피셜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ESS를 저는 계속 좀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SS 쪽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요번에도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증설하는 일부 기업들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농사가 잘 되니까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쪽은 막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막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고 연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ESS 쪽에서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조금 가격적으로 밀린 거지 기술력으로는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뭐 좀 좋은 방향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나오면서 사실 맞을 만큼은 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진짜 확실하게 기운다고 해도 일단은 뭐 공장 뭐 수요가 문제지 뭐 정책발로 그렇게까지 더 크게 또 팰까라는 생각이 좀 떨어질 들어서 만큼 떨어졌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영이 이 주식 시장이 또 재밌는 게 반영을 어느 정도 하면은 또 그거에서는 같은 이슈로 여러 번 이렇게 죽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그룹이 저는 드디어 상승 섹터에. 네 들어왔습니다. 와우. 카카오그룹은 요번에 이제 위메프 그 사태에 또 약간 좀 반사수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펀더적으로 뭔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네. 항상 카카오 그룹은 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리포트들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기는 해요. 아직도 비싸다, 뭐 실적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으니까 그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전통 바이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이 좀 좋았고, 근데 이제 제약? 강했던 쪽에서는 박살났어요. 알테오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제까지도 굉장히 좋았던 쪽은 오늘 좀 하락폭이 컸고요. 그다음 게임주는 시프트업이 강하면서 나머지 이제 넷마블도 게임 중에 하나가 뭐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 수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거는 뭐 오늘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테마성 재료가 네.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에버다임, 다스코, 다산네트웍스 뭐 이런 것들만 엄청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 이거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죠. 티몬 UMF 이거 한 2, 3거래일 전부터 네. 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전거래일에 이걸 꼽으려다가 네. 좀 너무 좀 테마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뺐었는데 확실히 관련된 종목들 뭐 예스24라든지 이거래일 동안 거의 50%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품절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나 테마성 우리 단타 한번 쳐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테마주도 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도 올랐죠? 카카오그룹 플러스. 네, 네이버도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저 LG엔솔은 저기 뭐냐 GM이랑 하는 얼티엄 셀즈 3공장 있잖아요. 그 일시 중지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 건너서 들은 피셜로는 네. 전면 취소랍니다. 전면 치세요. 일시 중지가 아니고. 일시 중지가 아니래. 와.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GNM은 according to your reliable source. 네. 근데 it turns out to be unreliable. 아 소스를 밝힐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it turns out to be unreliable source 될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 모르지. 틀릴 아니야, 아니야. 수도 네네네. 없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오르는 거에 있어서 연속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제목을 왜 저렇게 달았냐고 아까 욕 바가지로 있었어. 제가 달았거든요. 오늘 낙폭 과하다. 2차 전지 악몽 시작되나 이렇게 달았어. 그러면은 뉴스 바로 2차 전지부터 볼까요? 그러면? 왜 왜 이렇게 달았냐고요? 그 개인적인 감정이 개인 싫어? 아니요. 왜냐면 2차 전지랑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쑥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시기도 비슷하고 내려가는 그 속도도 비슷하고 그리고 버블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버블이다? 것들 AI 버블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쪽 뉴스로 넘어가죠. 네. 왜 이걸 웃는 거죠? 저는 좀 심각한데. 심각해? 오, 심각해. 왜 비웃으시는 오. 거예요? 비우는 거 아니에요. 아, 나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전면 뭐 취소 그럴 수 있지 얘기했다고 않을까요? 세코 형님이 경찰 아저씨가 민준이 찾는다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왜 괜찮아요. 찾아? 검사가 안 찾으면 괜찮아요. 검사가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잡혀가고 경찰이 찾으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한번 네. 가보죠. 요거 2차 전지 바로 일단 있다고 하니까. 요거부터 하고 나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예.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일단은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넣었네요, 제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 줄었지만 배터리와 ESS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요런 내용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엔솔에서도 이제 IR 자료 좀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전기차 쪽은 굉장히 안 좋지만 ESS 쪽에서는
보시면은 소폭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ESS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신성 SD 같은 경우는 ESS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켄터키 주에는 400억 원을 좀 투자하겠다.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ESS가 좀 이벤트가 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이 ESS 쪽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도 1분기 실적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악재가 있어서 한번 평하고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SDI가 최근에 1조 한번 또 수주 네. 이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거는 뭔가 ESS에서 터질 수도 있겠다. 왜?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거고 그 기조를 지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원전을 짓든 재생에너지 하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했어요? ESS로 좀 충당을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전기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로 뭔가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ESS가 돈이 돼요? 테슬라도 ESS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근데 ESS가 돈이 되는 테슬라는 돈이 많이 되죠. 아니, 테슬라는 근데 많이 기가팩 엄청 하고 있잖아요. 저기 뭐냐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산업의 성장 규모나 성장 가능성, 포텐셜이 그렇게 커요? ESS가? 계속 네,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연평균 근데 성장률이 이제 이게 높은 걸로. 근데 ESS가 이제 전기차용으로 쓰는 거하고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간헐적인 그 이슈 때문에 ESS가 저장 장치로 쓰이는 시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엮어서 하는 시장의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달 전에 본 거로는 한 10% 정도 돼요. 뭐의 10%요? 이 전기차로 쓰는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대비했을 때 ESS 쪽으로 그 시장 규모를 따지면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누가 가지고 가고 있냐면 주로 이제 중국의 중국. LFP가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프라이어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는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돈이 어떻게 될지. 그건 거죠.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즉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은 꽤 크다고 더 커질 거라 보는 게 맞는데 그거는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냐면 미국에 있다. 미국에 관련되는 주식을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골 때리는 거지. 관심 없지? 넘어가자. 2차 전지.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갈까요? 네. 네. 리스트까지 가봤고. 하락은 뭐 엄청 많습니다. 네. 슬퍼. 너무 슬프게도 다 빠졌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다 빠졌네. 반도체 변압기, 방산, 조선, 자동차 빠졌으면 말 다 한 거야. 와. 네. 거기다가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3,000당지약, 화장품, 반도체 소부. 화장품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빼고 막 실리콘트 이런 거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매질을 당했다.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한 1000개 조금 안 되는데 네. 하락 종목이 730개니까 와, 그냥 사실은 다 말 다 빠진 했지 거죠. 뭐. 네.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는 아프지만 거죠. 8대 2도 있었고 8대2. 네,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경우 있는 거 살다 보면은 금융위기 때 계셨어요? 09년 때? 당연히 있었죠.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아주 족같다.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못 들은 거야? 못 들었어요. 우리 아무도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주 쉽지 않았어요. 어느 M 증권사에서 만든 네. 무슨 사이트 펀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옥 같은 경험이었다. 그 뜻이었구나. 주옥 깜짝 같았다. 말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주옥 같은 경험이었다. 그거 금융위기 언제 인생 언제 들어? 맞아요. 그렇지. 3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날리던 시절이었어요. 펀드가. 와 그 펀드가 M사의 그 펀드가. 와. 내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 이제 저하고도 친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그 펀드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3억을 들었다는 거야. 결국 나중에 저기 2억 손해 보고 1억 손해 보고 나왔지. 알겠습니다. 광분해. 와. 가족 같았다고.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업종은 네. 저렇게 많았는데 코멘트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잠깐 미안한데 나는 내가 오늘 투자할 수 있으면 하이닉스 오늘 샀습니다. 저는.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기 그 뭐지 저거 뭐야 그 지금 2008년 2009년도에 그때 어땠냐고 물어보잖아요. 금융위기. 그때 기억하는 하이닉스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요?
하이닉스 7,000원일 때 5,000원에 유상증자 한다고 막 그거 추천하면 미친놈 이제 욕 먹고. 그 지읒도 모르는 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가서 그랬거든. 집 하나 사라고. 저는 그때 집이 없어갖고 살 수도 없었지만 말이죠. 근데 아무도 그때 사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낙폭이 과대되면 일단 반등은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26만 원 타운고 곱하기 0.8? 아니 지금 주식시장에서 10% 먹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5% 먹어도 좋은 거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버리고 도망갈 때 잠깐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요. 높이는 낮춰야 됩니다. 저는 샀다. 보너님은 오늘 저렇게 떨어진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 얘네는 네. 진짜 산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싫으면 네. 조선, 방산, 변압기 뭐 이쪽에서 네. 그리고 변압기는 좀 세부적인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좀만 더 좁혀볼까요? 일단은 반도체죠.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는 딱 대표주 두 개만. 제가 반도체 최근에 살려고 생각한다면 요 두 가지 종목 안에서만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얘네가 소부장 포함? 소부장 포함 안 해. 소부장. 저는 소부장을 근데 소부장 포함한 왜 빼요? 불안한 게 많지. 자신 있으면 하세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버실 정도 실력이시면 그럼. 예, 그거 진짜 잘해야 돼요. 그거 바이오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반도체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막 진짜 엄청 작은 것까지 다 이거 반도체잖아 이러면서 막 끼워 넣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테크윙 아까 테크윙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1% 그게 떨어졌나요? 엑스잖아요. 그건 원래 생각했던 건 미뤄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질만 했다고요. 이게 아니면 빠질만 했다. 그다음 PSK 홀딩스 PSK가 아니고 뭐지?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더럽게 빠졌어요. 더럽게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는 낮은 추억에도 못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빠져가지고 주가가 아마 그래도 PR이 한 20배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 미국이 6% 빠져 같이 빠졌는데 그럼 같이 올라갈 것이냐? 같이 올라가다가 실적 나올 때 아니면 뭐 확인되면은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30개 되는 그 20개 되는 그 개별 종목 여러분들 저도 매일매일 그걸 업데이트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업데이트 되면서 어렵죠. 소스가 있으니까 듣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데 전달될 수도 없고 근데 삼성하이닉스는 다 노출됐잖아요. 실적 나왔고 뭐 하이닉스 그랬어요. 쇼티지가 강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 사보고 삼성하이닉스도 만약에 엔비디아 나올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까 뭐라 했지 제가? 다 버리고 그만 한다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가 매수하는 판인데 네. 어떻게 스몰캡의 그 하나하나의 그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서 어떤 식으로 같이 샀다 빠졌다 해가지고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소부장을 안 한다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삼성하이닉스 안정하죠. 안 한다가 아니라 멈춰가 소부장에 아니지. 가려면 완벽하게 반도체 붐이 빵 하고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삼전 하이닉스 먼저 가기 전에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도 10배 갔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는 타이밍이 있고 지금 시점에는 그런 거 하면은 진짜 계좌 반토막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저는 아예 언급을 안 드려왔던 게 네. 그거를 대응하기가 진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하락 섹터까지 봤고요. 특징주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일단 현대차 실적 현대차 나왔어요. 실적. 네, 나왔어요.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컨센 상위했고요. 매출액이 10% 늘어났고 오. 영업이익도 20%. 와. 네, 엄청 잘 나왔습니다. 뭐 다 컨센 상위했고요. 순이익 23%. 네, 잘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4조 2,791억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도 나왔을걸요. 4조 2천억 대. 영업이익. 네. 4조 2천억 대죠. 순이익은 4조 1천억 대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4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 컨센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닉스랑 비슷한 거야.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쑥덕 넘버 있는지 그건 잘 몰라. 제가 현대차는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서프라이즈였으면 아마 막판에 얘네들도 들어 올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게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넘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넘버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4조 2, 3천억 3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실적은
분기 사상 나쁘진 최대. 않았고. 나쁘진 않았다. 오케이. 분기. 사상 최대. 아까 4조 3천억 말씀하셨는데 4조 5천억 정도 나왔고 2분기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왜 못 가냐고. 더 가야지. 장 그지 같으면 못 가는 거. 나스닥 상장돼 있으면은 얘도 50만 원 넘게 갔지. 인도 상장하잖아요. 인도 오케이. 그렇지. 인도 믿고 간다. 어. 인도 믿고 간다 진짜. 인도 믿고 간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실적 나왔다는 거 우리 네. 하창원 본부장님 따끈따끈한 실적 보여주셨고요.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텐션 높여서 말할게요.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매출에도 급락 나왔고요. 네. 두산 테스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군에 대한 약진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좀 장중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PNT가 지금 수조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실적이 많이 안 올랐어요. 매출은 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뭐 LS 일렉트릭은 애초에 실적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의 좀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그룹주는 이제 금감원 이슈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라파스 오늘 또 급등 나왔고요. 하이브 이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또 이거 막 돌아요 미니즘 지금. 리스크? 네, 오. 카톡 무속인이랑 한 거 지금 돌고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프다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나온 것들 뭐 좋은 것들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에어로 요거 이제 지배력 높아진 것 부분에서 좀 플러스 알파 요인들 네. 그리고 두산바켓은 어닝 쇼크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빨리빨리 뉴스로 가보죠. 갈까요? 네. 이건 뭐 우리 매일매일 얘기하던 거니까 네, 재건. 계속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을 가서 협상을 나설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이게 이벤트가 됐다라는 거. 요것만 스케치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가서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겠다. 네, 지금 대화와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다. 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좋은 얘기네. 예, 재건주가 한 번 더 이벤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거는 신문 보시는 분들도 다들 아실 거고 뉴스 한 번만 틀어보셨어도 엄청 시끌시끌하니까 네.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막 대금이 한 2달 정도 늦게 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안 주니까 이 셀러들이 빼는 거죠. 당연히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럼 자금이 묶이니까 신용카드나 이런 데서 정지를 해버리고 돈의 흐름이 묶이면서 연쇄적으로 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티몬 UF 관련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반대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쪽이 다 올랐어요. 뭐 네이버 뭐부터 시작해서 뭐 네. 예스24 뭐 이런 것도 올랐으니까 남의 그런 불행이 것들 나의 행복이다.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진짜 컨슈머 입장에서 맞아. 피해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160만 원짜리 항공권 샀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그 저거- 커피 쿠폰 저거 2만 원 아마 했는데 보상이 캔슬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보상이 잘 안 보상이 안 되죠. 보상이 아니고 배상. 머지 포인트도 그랬잖아요. 조금 보상해주고 그거 그냥 심각했죠. 캔슬되고. 아 쉽지 않습니다. 저런 거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걸 보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위워크, 쿠팡, 위워크. 여기도 적자 한참 보다가 망한다 고사를 지냈는데 결국 쿠팡 개같이 부활. 그래서 쿠팡은 지금 흑자전환을 했고 위워크는 망했고. 망했죠. 그러니까 쟤네들도 적자 저렇게 많이 해도 몸집 불리고 로지스틱스 상장하면은 해결될 거야 라고 그쵸. 존버해 다 정신 차려 존버해 이랬다가 결국 안 된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떤 선례가 맞는 건지. 근데 쿠팡은 사례가 좀 다른 게 뒷배가 굉장히 돈이 많은 컸고. 그게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건 치킨 게임으로 애초에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근데 뭐 위어크나 사실 요번에 이 사례는 되게 안 좋은 사례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장을 해서 결국에는 탈락을 떠나는 주주들 돈으로 또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치. 거니까 그래. 자본 잠식도 되고 있었고 구조 자체가 애초에 틀려 먹었었는데 그렇게 한 거는 뭐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 비하했다고 개같이 부활. 요거는 커뮤니티에서 쓰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한테. 명민준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시는데 이거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인데. 아, 그래요? 네, 그건- 개같이 부활. 개부활 많이 들어가면. 개같이 부활 이거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래도 견주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강아지처럼 부활. 좋아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네. 저런 네. 저거는 이제 사회면에서도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네,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네. 시정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사수에 있고. 네. 오케이. 다음 뉴스는요? 네, 해서 끝났습니다. 아, 아까 뉴스 전기차에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어제는 또 폭풍, 뱀 이런 것들 나왔었고 맞아요. 연구하는 소 이런 거 눈 나왔었는데 감고 오늘은 있는 그거보다 더 잔혹한 그림이 아스피린 타이레놀 먹는 소 나오는 거 아니야? 타이레놀 먹는 소? 왜요? 머리 아파서. 알겠습니다. 자, 네. 같이 한번 보자. 어떤 그림 볼까? 소인지. 네, 오늘은 이 그림입니다. 네. 그림? 와, 무섭다. 비슷하네. 어두워 일단. 루비콘 루비콘 강이네. 건너면 못 돌아오는. 근데 건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 너무 보이지 않아? 장애물이 저거 많아서. 햇빛 아닙니까? 햇빛?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 거 저 같은데? 핵폭탄. 핵폭탄. 핵폭탄 터진 지뢰, 거예요. 지뢰.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라이트 at the end of the tunnel. 터널 포그 끝에. 오브 레이크. 레이크가 뭐죠? 호수지. 호수의 안개. 저 가운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울퉁불퉁한 게 많이 있죠. 피하지.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다음에 가기가 안개가 쉽지 껴 않네. 있어서 어떡하지라고 되게 고민이 되고 전진은 해야 되는데 이거 전진 안 하면 지금 죽잖아요. 그치, 우리는 전진해야지. 전진밖에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투자자의 어려운 심정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약간 톤도 그렇고 좀 우울하네. 진짜. 확실히. 그리고 암초가 너무 많아. 네, 이게 많아. 엄청 저 가운데 저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저 빛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질 거라고. 아. 근데 왜 일로 와? 그치.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지. 아니죠. 요로 가야 되는데 이 뒤에서 해가 뜨고 있는 거죠. 다 잘 보이잖아요. 반대로 가면 눈부시잖아요. 요로 가야지 햇빛 보고 눈부시잖아. 반대로 가면 아하. 눈부시죠. 오케이. 어쨌든 빛을 쫓아가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쵸? 예. 곧 해뜰 날이 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네. 여러 암초를 좀 현명하게 넘어가 보자. 터널 안에서는 빛이 잘 확실히 안 보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겠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 썼던 건데요. 이거 어떤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자기화가 반짝여. 관성이 있으니까 빠질 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 설마 19,000원? 뭐 근데 설마 한번 빠지고 보는 거예요. 내일 3% 더 빠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오늘 했으니까 반작용이 있죠. 근데 지속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주가 보세요. 우리 2,200에서 2,900 갔을 때 3,000 간다고 설레발은 아니면 그 당시엔 또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정치적인 이슈 나오고 그다음에 AI 고점 논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금리 경기가 어쩌고 하니까 뚜루루루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싸네? 그럼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거는 말이죠. 저기 AI 그 고점 논란 있잖아요. 네. 그 고점 논란은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컨선을 받았잖아요. 신경 쓰였잖아요. 네. 그 주가 망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할 때까지 기어 올라갈 거로 봐요. 그러면 반작용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끝나냐 이거는 이슈예요. 3개월 뒤면 해결하잖아. 예. 근데 AI 고점 논란은 내년 초까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먼저 해결되는 건 대통령의 그 정책 리스크가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가장 파워풀하고 발생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경기 침체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아침에 한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 가지 가정을 민트를 못 봤으니까 네. 세 가지 가정을 또는 결론 너무 하니까 본인이 마음에 정해야 돼요. 이게 결정을 못하면 한 4가지, 5가지 너무 힘들고 한 2가지 정도를 요거 2가지 시나리오, 여기 2가지 시나리오, 이거 2가지 시나리오.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2,500, 2,400 안 갑니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조기 단행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진짜 임박했다 그러면 그는 앞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곧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마 9월 10일쯤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11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9월 10일 토론하잖아요. 프레젠셜 디베이트 하면은 그러면 결판 대충 날 것 같아요. 한 80%.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점은 엔비디아가 고점이 아닙니다. 갈 것 같아요라고 8월 말에 해주면은 좀 반등을 분명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때 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는 몰라. 고점인지 아닌지는 내년 초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요게 지금 계속 짜증 나는 거지. 요 안에서 이거 맨 위에 있는 거는 특히 모르지. 미국의 빅테크는 아까 저기 말했잖아요. AI 맨하튼 프로젝트로 계속 가는데 네. 투자 계속하고 민간에서도 1등 하려고 가는데
돈을 못 번다. 그래서 그놈의 주가들이 빅테크 때 주가가 안 간다.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하는데 자기만전 반등을 하는데 높게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삼성이 HBM 콜하면 삼성은 분명히 한번 기다리는 게 의견이 있으니까 높게 팔아먹겠지. 9만 1,000원이 됐든 8만 9,900원이 됐든 팔아먹을 텐데 그게 피크아웃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한테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미 지금 워닝을 받았지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은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이 비관으로 탁 자르기에는 아직 이른 거라.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기별로 아니면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주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민트 여기서 세 가지 가정 해봐요. 정치적 변수, 트럼프 대 해리스. 바로 직관으로 나와야 돼. 트럼프 대 일단 해리스. 지금은 트럼프지만 근데 또 토론 보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9월 10일까지 가자는 얘기지. 그러면. 저는 지금 그렇게- 트럼프? 지금은 트럼프죠. AI 고점은 고점이다 아니다. 저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고점이라 생각했거든요. 진짜? 근데도 엔비디아가 좋았던 거는 고점이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건데 기업들도 지금 구글에서도 말했잖아요. 알파벳에서도. 일단 넣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해놓는 게 낫다. 어떻게 될지 그 모르니까. 톤이 이상해, 그치? 그 톤이 약간 다 걸리니까. 하니까, 다 하니까 한다. 근데 또 차트적으로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안 그러니까 팔아?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가려고. 지금 개미를 털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고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지만 그 후에는 다들 발리를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얘기한 게 그거야. 저 세 가지 가정을 해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세 개가 다 확률이 반반이잖아. 맞아. 트럼프 대 해리스 반반. 그다음에 AI 고점 논란 찬반 반반. 그리고 밑에 경기 침체는 뭐 그냥 아니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니까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저기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오케이. 빼고 나면 위에잖아요. 저는 뭐냐? 트럼프가 된다. 고점은 아니다. HBM3 통과 시 피크아웃 논란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콸콸콸 하죠. 요거. 그러면 없으나, 질문 정말 짧게만. 네네. 구본식 형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물처럼 형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오랜만에 뵙네. 반도체 사이클 산업인데 아직 고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 많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물처럼 님도 AI 계속 가겠지만 현 시점 수익성을 따진다면 캐즘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전 고점 트라이 못한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신 건데 어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긴 그쵸.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하창 본부장님부터. 반도체 사이클 안 끝났죠. 안 끝났다. 네. 다시 고점 트라이. 저 할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그 TSMC가 캐펙스 투자를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수출입 데이터 D램 쪽 그 아마 그 H스코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기울기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게 꺾이려면은 데이터가 꺾이는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긴 할 건데 거기서 뭔가 이 산업이 끝나려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AI 산업이 만약에 산업의 성숙기예요. 성숙기면은 또 모르겠지만 작년 1월부터 이제 막 고개 들고 이제 GPT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고 맞아. 저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왜 안 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아마 엄청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거고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계속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거고 그런 사이클이 있으니까 변압기도 되게 좋게 말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뭔가 산업적으로 이게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기업들이 멈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뭐 6개월 뒤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HBM 쪽에서는 일부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반도체가 HB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네.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저하고도 좀 알죠. 예, 연배도 비슷하고 그 친구가 나와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HBM 투자를 많이 해서 내년 2Q 정도에 공급이 늘어난다. 이게 아까 삼성이 HBM3 통과를 하면은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게 내년 2분기에 확 늘어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타격받는 것도 치고 그러면서 공급이 초과된다는 얘기를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공급이 초과된다. 초과된다. 자, 그렇게 되더라도 전력 있잖아요. 이런 쪽의 수요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그런 말씀드리고 공급 초과가 된다는 그 생각은 우려는 할 수 있어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8월 9월 달까지 엔비디아의 커멘트를 계속 가면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의 우려인데 공급이 우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이닉스가. 왜냐면 수요 공급이 딸리는데 자기네들 투자를 무리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가 늦게 HBM 콜 됐는데 마켓 시어를 60% 가져가겠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반기 올해 한 10월 달쯤에 액션을 보이는 걸 보이면은 그때 그 공급 초과의 가능성을 상정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판단이고 두 번째 HBM에 관계없더라도 반도체 사이클 특성상 안 좋을 수 있다고 아기를 또 화냈어요. 뭐냐면 OECD 경기 선행지수 지표의 성장률이 네. 몇 개월 전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옛날에 반도체 2015년 이전의 반도체 사이클은요. 미국의 전 세계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성장률이 내려가면요. 그게 선행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떨어지는 걸 야기시키고 그거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우려하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2015년하고 지금 2024년 뭐가 달랐어요? 옛날에는 챗GPT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으로 갈 수 있느냐고 옛날처럼 OECD가 그렇게 리딩 인디케이터 역할을 계속 할 것이냐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저도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HBM도 좋고 투자도 자제하고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그 알파벳은 지네 거 투자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하고 OECD는 인디케이터 역할 안 하는데 레거시 프로덕트 수요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거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뭐냐면 휴대폰이건 PC고 이런 쪽의 수요가 네. 우리 뭐 때문이죠? AI PC, 온디바이스 휴대폰으로 해서 그 수요도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네. 그런데 이게 AI를 장착한 휴대폰의 PC가 나오긴 했지만은 네.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주로 그것이 수요로 발생하는 건 내년도기 때문에 올해 지금 7, 8, 9월, 10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레거시 프로덕트의 수요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오늘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쪽의 수요는 완만한 회복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가 좀 신경 쓰여서 저는 한 번 정도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조정받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사이클하고 뭐 OECD 이러면서 와랑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오늘 하이닉스 맞은 거는 상당수 나갔던 거를 거의 많이 포함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2-3% 더 빠지고 매크로가 빠진 게 아니면은 저는 사들어 간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OECD 인디케이터, HBM 자체의 뭐 이거 피카우 가봐야 되는 거고 레거시는 조금 신경 쓰이는데 그런 건 많이 포함돼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4시 22분 지나가고 있어서 컬컬컬을 네. 좀 빠르게 해볼까요?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도 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평단가 1,910원이고요. 손익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매입 금액이 굉장히 커요. 4억 3,500. 하지만 현금이 2억이나 더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코스닥이 큰 힘을 받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꼭지에 물려서 현재까지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800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데 다시 9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 800 바닥을 다진다면 나머지 현금 2억을 물타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만 살짝 보여주고 800을 뚫고 내려갈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빠르게 볼게요. 일단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구성 포트폴리오 종목들인데 뭐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BM 뭐 시청 상해주죠. 예. 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 봤더니 일단 코스피 주간 기관 순매도 1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었고요. 21일 날. 그리고 코스피는 쭉 잘 갔었는데 코스닥은 조정이 코스피보다 더 빨리 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수급 보면요. 외국인 기관 뭐 24일에는 사줬지만 그 전에는 개인만 사주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일봉은 거의 선들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스럽고 월봉 보시면요. 지금 저 빨간 선
과 모든 선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카스 결론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내버려라. 내다 버려라. 이런 거였어요. 아, 내버려라. 네. 코덱스 코스닥 내버려라. 네.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를 왜 하시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호 네. 부장님?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고. 하창호 부장님? 제가 종종 이 레버리지 얘기를 드릴 때 한쪽 포지션으로 100%를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롱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롱을 당연히 많이 잡고 시작을 하는 거고, 시장이 많이 애매할 때는 일단은 들어가시기 전에 한 주씩 사놓고 계좌에 딱 2개만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좀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중을 태우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포지션 자체가 롱으로 다 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액을 인버스에 조금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좀 늦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대기인데 만약에 좀 더 빠지는 이게 미국장 보면 이제 빠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유지가 되면은 인버스로 뭐 너무 많이 태우시는 건 아니고 지금 남은 현금의 10% 이내로 인버스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떨어질 때도 내가 수익을 조금 보면서 이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이랑 은이랑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이유는 주식이 굉장히 강할 때, 채권이 강할 때 분명 다른 쪽 하나는 박살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익절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하는 건데, 지금 포지션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다르게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소액이라도 해놓고 있는 게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 반대니까 인버스가 계속 수익이 늘어나다가 빠지면 레버리지가 그때 바닥일 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세요. 레버리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습관이 되시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뭐 많이 비중을 안 태우고 싶으시다면 한 주라도 사셔가지고 좀 해지를 어쨌든 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진다. 어쨌든 합성 옵션 합성 옵션으로 이제 우리가 옵션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합성 옵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 포지션과 아래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해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니,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저분이 그거를 원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준이라고 같이 가정하고 얘기하면 나 합성 커버 뭐 이런 거 몰라. 모르겠고. 그냥 코스닥 이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4억을 단순하게. 레버리지로 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좀 말씀하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인버스를 어느 정도 조금 해서 같이 이제 가져가라 이미 이거잖아요. 주가 좀 빠졌으니까 인버스 타이밍도 지금은 조금 늦었거나 좀 보라는 얘기고 합성 이거는 좀 복잡하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한번 들으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한번 양방향으로 생각해 하는 볼 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수 투자하실 땐 양방을 같이 때려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한쪽만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 고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반성이 그렇게 사람이죠.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실는지에 따라서 내가 롱으로 갔을 때 먹는 모가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가정은 내가 틀린다는 가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지. 만약에 롱으로 레버리지 했어. 네. 근데 떨어져. 그럼 손절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손해는 그러면 손해보잖아. 롱으로 한 이유가 없죠. 그럼 롱으로 한 그러니까 이유가 틀릴 경우 지금 프로바빌리티를 해가지고 0.30% 틀릴 것 같으면 30% 정도, 한 10% 정도를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아까 저기 두 개를 같이 인버스를 가져가야 해놓을 필요가 안전하다는 있다는 그건 말이죠. 동기가 되는데 근데 그게 그 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환일 수도 있고 뭐 채권일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인버스가 딱 맞닥고가 되니까 그렇게 저는 안 해봤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보노님. 그게 레버리지는 2배잖아요. 네. 왜 횡보장에서 박살나냐고 하냐면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죠. 주식이 10%가 빠졌어요. 10% 올라간 본전입니까? 본전이 아니죠. 안 돼요. 아니죠. 네, 그래서 녹아요. 거기에다가 요 ETF에는 그 수수료의 개념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횡보해서 오랫동안 버티면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올라야 돼 반드시. 네, 쭉 그 올라야 돼. 방향성이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해지 없이 들어가시면 위험하지. 예. 굉장히 위험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빠진 거에서 지금 내리는 비중이 거를 비중이 얼마나 했어요? 비중 도 꽤 적지 않은데. 4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중 현금 없이 2억 있어도 그냥
오늘 굉장히 지금 말씀해 위험하게 주셨어요. 매매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헤지 포지션을 꼭 잡아 주시는 거를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시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오케이. 해보시면 제가 해지하는 거. 네. 저는 오늘 2월 이후에 최고로 올린 엔화. 엔화.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 그럼 조금 늦었네. 이것도 아까 비슷한데 그런 것도 했지. 저는 달러 약세 해지를 이걸로 하는. 인도도 환했지. 인도도 했지예요, 그럼? 인도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쇼텀으로 트레이드하는 거 말고 한국은 쇼텀 트레이딩이 많잖아요. 그 비중이 많으니까 인도는 베트남을 롱텀으로 가져가는 거고 아까 환율 얘기하면 또 달러가 약세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럼 가만히 달러 갖고 있으면 약세되는 거잖아요. 그럼 엔화 강세 베팅을 하는 일부 그것도 해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전 샀어요. 네. 자, 그럼 엔화 샀어요. 네, 엔화 강세 화이팅입니다. 자, 왜 엔화 강세 화이팅입니다, 잘해야지. 화이팅입니다. 그래야지 어,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달러도 우리나라 원화도 우호적이 되고 화이팅. 그렇지. 외국인들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야죠. 아, 더 듣고 싶은데 30분 지나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희 아침 방송에는요. 네. 우리 김프로님이랑 오프닝 벨을 좀 짧게 하고 김프로님이랑 이제 특집 방송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침에 특집인가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오셔서 확인하는 걸로 합니다. 김프로님이 네. 딱 콕 집어서 너 이놈 8시 반에 딱 나와라 이래가지고 어. 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뚝딱거리는 저를 보고 싶으시면 8시 9시 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생활하는 민준 씨 보고 싶으시면 많은 회장님 모시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말단 직원이 어떻게 얼어붙나 생각해 일어나야겠다. 몇 시라고요? 아유, 요즘 세대가 평준화돼서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몇 시예요, 몇 시? 어? 몇 시? 8시 반인가? 아, 그러시- 8시 맞아요, 반. 번호님? 맞아. 9시 반인가요? 8시 반. 8시 반. 8시 반. 8시 반. 네, 8시 반. 알겠습니다. 8시 반, 9시 이렇게 두 개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번 주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화수 목 끝날 때마다 너무 죄송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시장이 좀 좋아서 같이 웃고 끝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죄송한 마음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또 힘내셔서 내일 또 파이팅 해보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같이 마무리 함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